잘 나와요, 여러분. 잘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어우, 야. 와. 네, 너무 네. 좋네요. 괜찮죠? 여러분, 마이크 잘 들어간다요? 잘 들리나요? 이게 이제 고성능이라 조그맣게 얘기해도 다 들립니다. 네. 잘 나가요, 여러분? 네. 다시 한번 이제 또 인사를 드리죠. 저희가 이제 앞에 뭐 마실 것도 있고, 편안하게. 이거 제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직접 이제 준비한. 오, 예, 감사합니다. 어우, 야, 좋네요. 네. 하디씨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 시사 딜리버리입니다. 말 그대로 배달을 하는 건데요. 시사 이슈하고 또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질문들 그런 거 몽땅 한꺼번에 보따리 싸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또 이제 국회의사당에 왔는데요. 여기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최연소 국회의원이시죠. 정은혜 의원님 만나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자, 우리 정현호님은 아까 이제 인사를 드렸고요. 우리 함께 도움해 주실 분인데, 자, 시사 딜리버리, 뭐 정치인 분 아니라 뭐 평론가 분들도 만나고, 유명 인사분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요. 채팅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시간 좀 올려주시고요. 네네네네. 자, 정은혜 의원님, 아프리카 TV 처음이시죠? 네, 제가 출연하는 거는, 예전에 그 같은 청년비례의원이 김광진 의원님이 개인 채널이 있었고요. 그때 한번 출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채널에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연소 의원이시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좀 이렇게 1인 미디어에 익숙하지 않을까. 그죠? 네. 뭐 유튜브 채널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SNS 혹시 하시나요? 네,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은혜 TV를 정은혜 TV 봤어요, 유튜브에서. 유튜브 만들었는데 이제 구독자가 2명인가요? 이러면서 이제 방송국에 한번 나갔는데 지금 그래도 1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100번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저희도 구독해야겠네요. 네, 구독, 좋아요. 네. 힘이 됩니다. 야, 유튜버로서도 또 정은혜 의원님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채팅방에서 뭐 결혼하셨나요? 여쭤보고 있고요. 몇 살이신가요? 근데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현우님. 네. 간단하게 프로필을 작성했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그죠? 네. 자, 이게 프로필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의원님, 정은혜 의원님을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정은혜 의원님은 1983년생. 83년생. 예, 이시고, 광명여자고등학교. 광명여자고등학교. 그 다음에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 학사, 연세대학교 정치학 석사,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예, 미국에서 하셨고요. 자, 국회에 들어오셔서는 20대 국회 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도 활동하셨고 또 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부대변인도 하셨고 그 전에 여성 리더십 센터 부서장도 또 하셨네요. 활동을 되게 굉장히 길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쭉 들어보는데 채팅방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역시 대중의 지혜예요, 그죠? 위스덤 오브 크라우스. 신라 예대 뭐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예전에 신라대가 예전에 부산여대였다고. 네, 맞아요. 요거 관련해서 사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저보고 학벌 세탁이다, 김수저냐, 흑수저냐 이런 논리들이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정말 시원하게 너무너무 궁금한 얘기하고 싶었어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거죠, 이제? 그 부산여대에서 바뀐 거죠? 부산여대에서 이제 남녀공학으로 바뀌면서 이제 신라대학교가 되었습니다. 98년도에. 와.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그 유명한 하버드. 와, 하버드 대학교. 그것도 석사 출신입니다, 여러분. 대학원을. 아니, 공부 잘한다는 분들도 졸업하기 힘든 하버드를. 와, 어떻게 하버드. 정말 똑똑하십니다, 의원님. 아무튼 다 설명드릴게요. 긴 시간이 있었어요. 졸업하는데 좀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네, 정말 어려웠죠. 정말 전 세계에서 좀 잘난다는 친구들이 많이 왔고, 사실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보통 서울대에서 오는 친구들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같은 한국인이라도 미국에서 이제 아이비리그를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하버드를 나오고 대학원에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이제 하는데 저 나름대로 생존 전략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그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까, 동기들 중에? 네, 한국 사람이 저희 학교가 1년에 500명씩 뽑아요. 한 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 1, 2학년까지 하면 1000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국 분들은 한 10분 정도, 15분 뭐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네네.
아까 생존 전략이라고 하시는데 네, 생존 전략. 어떤 게 생존 전략이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뭐 영어를 사실 28살에 그 영어학원을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학원은 못 다녔고 28에 해야 되는데 이제 토플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비리그는 보통 120점 만점에 100점 정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열심히 해서 100점이 넘었고 이제 GRE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능 시험이에요. 미국은 대학원도 수능을 봐요. 학부는 SAT, 대학원은 GRE. 거기서 한 상위 8% 정도의 이제 점수가 나왔죠. 근데 이제 미국 친구들도 다 보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봤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공부로 영어를 한 거고 그렇죠.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몸으로 하는 영어가 있는 거예요. 독서 몸으로. 네, 말하고 듣고 네. 이런 거는 사실 약간 수영 같다고 생각해요.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습관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좀 힘든 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존 전략을 짠 건 뭐냐면 물론 내가 그들보다 말도 뭐 잘하지 못하고 하지만 뭐 글은 또 이제 쓰니까 이제 페이퍼를 잘 쓰자. 그래서 기말 페이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열심을 다해서 썼고 특히 이제 수업 시간에 미국은 정말 제가 미국 교육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좀 배워야 할 점들이 있다. 특히 수업 시간에 교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한테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토론을 통해서 수업을 하죠. 근데 사실 토론이 제가 또 영어를 그렇게 또 막 유창하게 하진 못하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 핵심적인 말만 하자. 특히 내가 한국에서 온 30대 초반의 여자로서 또 남북 간에 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 대륙에서 온 그 반도에서 온 여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하자. 분명히 그 유럽에서 아니면 뭐 독일에서 공부하던 여자친구가 하는 얘기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만의 좀 차별성을 두자. 특히 막 수업 시간에 뭐 통일이라든지 뭐 남북 관계 아니면 뭐 한국이 급속도로 경제 성장했다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저는 그냥 막 손을 들고 막 내가 더 잘한다, 내가 전문가다 하면 이제 외국 애들은 모르잖아요. 박정희 잘 몰라요. 그럼 제가 이제 뭐 이제 얘기하고 뭐 민주화 운동 얘기하고 이러면서 좀 이제 많이 뽐냈습니다. 다 생존 전략이 있죠. 채팅방에서 정치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다 정치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다가 스무스하게 이제 정치 쫙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은혜 의원님 또 이제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님이신데요. 이수혁 의원께서 이제 주민대사가 되시면서 비례대표로 이제 비례대표 승계로 지난 11일부터죠. 11일부터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했는데 내년에 총선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6, 7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좀 짧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길다고도 할 수도 있는데 하루하루 요새 어떻게 보내시는지 국회의원으로서 정민혜 의원은 하루하루 어떤 생활을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뭐 인터뷰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하루를 1년처럼 살겠다. 저 인터뷰 봤어요. 봤어요. 저도 봤어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유명해요, 뭐 아주. 하루를 1년처럼. 그러니까 사이트에 떴어요. 근데 실제로 국회의원의 임기는 우리가 4월에 총선이 있지만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마지막 날까지는 이제 임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 8개월이 좀 안 되는 시간인데 말씀하신 대로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거고 누구는 저보고 20대 국회 막차를 탔다고 하는데 저는 초차거든요. 저는 이제 처음으로 탄 차고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어떻게 청년을 대변할까 여성을 대변할까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낡아서 없어지는 것보다 닳아서 없어지자. 좀 쓰이면서 잘 쓰여서 제가 쓰여서 닳아서 없어지자.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국회 말기에 사람들이 지쳐갈 때 새로운 분께 등장하셔서 오히려 더 주목을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최연소라는 또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여당의 최연소 의원님이시거든요. 채팅방에서 이제 젊은 청년분들, 저처럼 이렇게 젊으신 분들, 그런 분들 궁금한 게 이제 결혼. 결혼하셨어요? 결혼. 결혼하셨죠? 결혼했습니다. 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게 하버드가 특히 케네디 스쿨이 이제 다양성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가 92명인데 한국 남자 1명, 한국 여자 1명. 92명 중에? 선택이 없었다. 아니 남편이 한국 여자 중에 안 보고 계시겠죠? 안 보시겠죠? 남편이 선택권이 없었다고요? 한국 여자 중에 제가 제일 예뻤다. 그런 말을 꼭 쳤고 또 5살 연하에 이제 아주
건강한 이제 네. 대한민국의 청년을 만나서 네. 이제 또 그래서 연하. 네, 연하세요. 그래서 아. 남편분이 연하시고 네. 굉장히 정말 깨어있으시네요. 네, 지금 제가 또 이렇게 갑자기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지금 또 육아휴직을 내셨어요. 오. 네, 3개월 육아휴직. 직장생활 하고 계시고 네네. 한국에 들어오고.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아이를 집에서 보시면서 주로 살림을 담당하시고 오. 이제 가정의 재정적인 부분, 뭐 이렇게 네. 우유가 떨어지면 주문한다든지 어허. 이제 전업으로 이제 하고 계십니다. 야, 뭐 이따 또 다시 또 얘기 나오겠죠. 네. 우리 뭐 약간 이제 라떼파파. 네, 라떼파파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 이어볼까요? 의원님 그 이제 의정 활동이 시작하셨잖아요. 네네. 외국에서 공부한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까? 어떠세요? 아, 제가 그 하버드 에세이를 쓸 때 마지막에 그런 말을 썼어요. 저는 4년 있다가 네. 사라질 권력이 아니라 네. 2년간의 케네디 스쿨 경험을 통해서 내 평생을 변화시키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많이 저의 관점이 달라졌어요. 특히 사실 저는 굉장히 한국에서만 교육을 받았고 네. 또 우리 정당에서만 민주당에서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어느 정도 저도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제가 하버드에 가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그 친구들과 만나고 교류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 다른 네. 문화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을 좀 이해하게 됐고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라는 것들을 좀 많이 배웠어요. 채팅방에서는 이제 정치 쪽으로 이제 의원님이 되셨으니까 네, 상당히 많이 맞아요. 이제 네네. 어떻게 보면 또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적성이 맞으신지 궁금해서 물어보시네요. 적성이 좀 네. 맞으신 거예요. 며칠 안 되셔가지고. 네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적성 검사 하잖아요. 네. 저는 했는데 정말로 그 정치인이 99.9%가 나온 거예요. 오, 아니, 그래서 한번 교무실에 불려갔어요. 선생님이 너가 이렇게 답을 보통은 이제 뭐 교사 30% 뭐 그쵸? 이렇게 뭐 분산이 되죠. 사회사 20% 네. 그렇게 됐는데 99.9%가 나왔다고 너 이거 장난친 거냐고 저보고 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정치에서 저는 가장 그 재밌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계속 다양성이지만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다양한 어르신부터 정말 네. 어린 아이까지 아니면 뭐 학생들 아니면 네. 다양한 직업, 세대, 지역 네. 모두가 다가갈 수 있고 함께 얘기를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저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논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법으로 정책으로 그렇죠. 만들 수 네. 있다는 거. 그렇죠. 굉장히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한국 정치가 엄청 이념적으로 막 갈라져 있잖아요. 네. 이제 그 다양성의 시각에서 또 네, 맞아요. 생각하고 그래서 계시겠네요. 저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세대 교체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네, 네. 근데 저는 세대 교체라는 말보다 세대 공존이란 말을 좀 씁니다. 네. 70대 의원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20대 의원도 있어야죠. 지금 근데 20대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세대, 다양한 성별, 다양한 뭐 지역이나 직업들이 모여서 네. 그런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여러분, 이 말씀 중간중간에, 정말 단어 선정이 정말 고급지시다. 세대 교체가 아니고 세대 공존. 와, 제가 아프리카 TV 12년 했거든요. 네네. 정말 그 1세대거든요, 저는. 맨 처음 시작한 그러시구나. BJ로서. 그 사람들이 이제, 까루님 이제 그만두셔야죠. 뭐, 까루는 퇴물이다. 뭐, 젊으신데. 없어져야 된다. 막 그렇게, 와, 근데 역시 세대 공존. 정말 좋은 말이네요. 같이 공존하자. 이렇게 되는 그 거죠. 채팅방에서 계속 이제 또 역시 정은혜 의원님 20대라고 해도 믿어 의심치 않아요. 뭐 20대 같다 뭐 얘기 계속 나오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복 받으실 거예요. 진짜 이거 어려 보이시죠, 여러분. 네. 네, 83년생이십니다. 아, 네. 83. 20대라고 해도 믿겠어요, 진짜. 아, 진짜 동안이세요. 20대죠? 국회. 아, 네. 예, 20대죠? 예, 20대입니다. 예. 잠시 먹은 거를. 기사를 보면 여러 가지 또 정은혜 쫙 나와요. 네. 정은혜 의원님과 관련된 기사 중에 하나가 카멜레온.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 카멜레온 정은혜. 네. 그 무슨 뜻입니까, 그게? 저 입장에서 좀 슬픈 삶이에요. 저는 아주 그 등장으로서 네. 존재감을 확 알렸다고 불러드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지금 출근한 지 한 2주 돼요. 2주 네네. 되는데 아마도 헌정사상 네. 국회의원이 되고 첫날부터 국정감사를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러게요. 하자. 국정감사라는 거는 국회 네. 1년 일정 중에 가장 꽃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의회의 꽃, 네.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럼요. 정말 최고의 그런 시간인데 저는 그때 중간에 들어갔죠. 다른 의원님들은 사실 그 하루를 위해서 몇 달을 준비하세요. 그렇죠. 자료를 오랫동안. 주고 받고 네. 이렇게 기관에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의원 신분이 아니니까 자료를 요청할 수도 없고요. 그런 비밀 네. 자료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네, 그런 걸 네. 볼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이제 질의를 해서
가장 큰 점은 이제 국민의 시각에서 하자. 어차피 내가 그런 아주 예민한 자료들을 받지 못하니 네. 정말 국민의 시각에서 한번 질문을 하자.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 부서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이제 하루하루 지났어요. 근데 뭐 저희 방은 미니멀리즘을 또 애도 뭐 좀 사연이 있지만 네. 이게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막 특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자동차도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 차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차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수행하는 이제 비서님은 이제 그 배정이 돼서 나오는데 네.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시아버지께서 이제 10년 된 소나타를 이제 빌려주셔서 네. 그걸 이제 좀 타고 다니는데 예. 그런 식으로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당장 방에 카메라가 없어요, 저희가. 네. 카메라요? 네, 촬영. 네, 촬영인데, 근데 이제 다른 의원님들 뭐 페이스북이나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막 의정 보고서나 이런 거에 사진이 멋있게 많이들 이렇게 찍혀 있는데 네. 꼭 멋진 사진은 아니더라도 이제 책자에 실을 정도의 이제 수준이 있는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보좌진 분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사진을 찍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마지막 날 다행히 네. 제 친구가 이제 네. 카메라가 이제 이런 카메라 있잖아요. 막 네. 큰 카메라. 뭐 그래서 전문적인 거. 네, 그런 게 네. 있어요. 그래서 회사를 안 간다 그날 와서 찍어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고맙다 해서 했는데 또 그 친구랑 또 얘기를 한 게 그러면 그 지난주에 입었던 옷들도 해서 찍으면 그걸 해서 그 날로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쓰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네네. 옷 색깔 네. 그래서 카멜레온. 그 영화 촬영할 때 하루에 그냥 여러 씬을 찍는 네, 그런 그런 일이라서 거죠. 의원님들께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네. 중간에 뭐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이 끝나고 이제 다시 갈아입고 했는데 네. 좀 너무 좀 그거를 뭐 귀엽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네.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갑자기, 왜 갑자기요? 시청자와 소통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준비된 질문도 있고요. 틈틈이 또 읽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딜리버리입니다. 말 그대로 배달 온 거예요. 까루형 노는 카메라 많습니다. 하나 후원해 주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직업인데 제가 카메라 드리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방송을 해야죠. 먹고 살 게 없는데 그거 주면 안 되죠. 중요한 거니까. 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후원 계좌가 만드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후원 계좌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제일 먼저 이제 카메라를 살 생각입니다. 그렇죠. 의정 활동을 잘 기록해서 또 알리는 것도 중요한 네, 의무잖아요. 네. 의원님 그러면 이제 의정 활동 시작하셨는데 어떠세요? 정당 활동 경험도 있으신데 그 전과 좀 다른 게 있으신 것 같으세요? 제가 정당 활동을 20살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이제 16년째가 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그 전에 했던 일과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정당 활동이 네네. 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네. 과거에도 제가 뭐 부대변인으로 우리 당의 입장이나 이런 걸 알리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뭐 법 공부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이미 그 전에도 저는 좀 미혼모에 관심이 많아서 미혼모 관련된 법안도 직접 작성을 하고 네. 제 이름으로는 아니지만 다른 의원님 이름으로 또 발의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미 제가 다 좀 하던 일들이라 근데 조금 문제는 그때 제가 하루를 1년처럼 네. 그래서 보좌진분들이 일정을 거의 뭐 30분, 1시간 단위로 막 짜시는데 그게 조금 이제 힘든데 그래도 지금 달아서 없어지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하고 있습니다. 첫 국회로 들어가셔가지고 저기 배정받은 곳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예요. 맞아요. 어려워요? 뭐라고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뭐 하는 것입니까? 저는 들어가서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줄여서 산잠이라고 해요. 네. 산자중위위 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 그 상임위 중에 약간 좀 중심 상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많고 그런 상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미혼모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한부모 가족지원법 이런 것들이 해서 여가부를 가고 싶었어요. 여성가족부. 근데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수 상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원래 상임위가 있고 이제 약간 서브로 하는 이제 상임인데.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어디 가고 싶냐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어디를 갈까 해서 쫙 펼쳐놨죠. 쫙 펼쳐보고 내가 갈 수 있는 상임위가 어딘가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청년?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물론 요즘 뭐 교육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 교육 제도는 뭐 당장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어렵고 그래서 또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제 부서로서 이제 장관님이 또 선출이 되고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많이 이렇게
밀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지원을 하고 계신 그런 부서인데 그 부서에서 특히 청년 창업이나 벤처 그리고 또 이제 중소기업 이제 9988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9988. 예. 뭐, 처음 들어보네요. 중소기업과 대기업, 9988 혹시 아시는 분이 여러분 계신가요? 9988 네, 들어보셨나요? 네. 9988? 네. 중소기업 숫자 뭐 네, 이런 여기 딱 감이 있으시네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막 보통 청년들이 막 대학교를 잘 가서 대기업을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대기업은 우리 전체 산업의 1%밖에 안 돼요. 네. 99%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 아니면 1인 기업들, 네. 뭐 3인 미만의 기업들이고, 그리고 88 같은 경우는 이제 88%의 우리나라 인구가 중소기업이나 이제 그런 이제 뭐라고 하지? 소상공인 예. 그런 분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1인 기업이나 뭐 3인 이하, 5인 이하의 기업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소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정말 대한민국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국민들인데 그 부분이 저는 대표성이 너무 지금 없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1순위로 지원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는데 마침 거기 또 이인영 대표님이 또 양보를 해주셔서 이제 외통위로 가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자, 좋은 곳이네요. 또 산자위 네. 들어갔고요. 여러분 이제 채팅방 계속 네. 보고 있는데 제가 다는 못 읽어드리니까 중간중간에 보는 대로 또 이렇게 전달도 해드리고 하고 싶은 얘기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고 질문 같은 것도 좀 많이 올려주시면 네네네 소통 중간중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회의사당이죠. 국회의사당의 정인혜 의원님 만나뵈러 정인의 의원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인의 의원실입니다. 네, 사무실이 솔직히 좀 처음 왔을 때는 다른 우리 지난번에 이제 자유한국당도 있었고 정의당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뭔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한 듯한 가구들이 있었어요. 저게. 수납장이 근데 진짜 여러분 일단은 말 자체가 많이 뭐냐면 우리 이사했을 때 가구 별로 없을 때 막 울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들어요. 죄송할 건 아니고요. 되게 그냥 심플해요. 그냥 간단하고. 뒤 벽면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여기 지금 뭐가 있어서 이제 그래서 여기로 백그라운드를 지금 잡고 여기도 뭐. 네네네. 여기는 좀 소박하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궁금한 것들도 많으시니까 저희가 이게 OX판을 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좀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정은혜 의원님이 솔직담백하게 O냐 X냐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질문도 읽고 채팅방에 올라오는 것들도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볍게 한번 그냥 가볍게 대본 없는 걸로. 자, 정현우님이 저보다 어리잖아요. 네. 그죠? 제가 형이죠? 네. 나는 정현우보다 까루가 더 일찍 결혼할 것 같아.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죠. 이러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안 친하신 거 봐요. 결혼 얘기는 안 했어요. 결혼 얘기는 안 했거든요. 결혼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냥 계속 열심히 방송하고. 남자분이시니까 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었고. 저만 아는데요. 다 결혼하셨고 두 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본에 있는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죠. 자, 나는 솔직히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어깨가 너무 무겁다. 솔직히 무겁다. 맞으면 O, 아니다 하면 X. 하나, 둘, 셋! 네. 무거워요. 네. 여기 눈치도 좀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사실 눈치는 많이 안 보여요. 왜냐면 제가 20살 때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뭐 당직자분들 제가 다 어릴 때부터 만나던 분들이라 안녕하세요 이러고 이렇게 다가가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에 우리 당이 128분의 의원님이신데 제가 막내예요. 근데 30대는 또 저 혼자예요. 맞아요. 40대 의원님이 9분이 계신데 저도 혼자고 또 다른 당에 이제 뭐 신보라 김지민 의원님이 계시지만 300명 중에 30대는 3명이에요. 1%예요. 전체 국회의원의 1%.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인구에서 30대 미만이 정말 30% 이상이 되거든요. 35%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한 90명 정도가 있었어야 됐던 거죠. 근데 3명이 그걸 하려고 하니 조금 힘든 것도 있고 특히 제가 만약에 못하면 만약에 어른들이 나중에 뭐 젊은 사람 뽑아놨는데 뭐 잘하지도 않네 젊은 사람 뽑을 필요 없네 이런 식의 인식을 혹시나 정말 소수의 의원님들이 갖게 될까봐 아니면 국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책임이 있어요. 책임감을 느끼시는 네, 거군요. 제가 네. 젊은 의원으로서의 대표성도 같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어깨가 무겁다라고 느끼시나 보네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정말 기본적인 거 의정 활동부터 하자. 네. 사실 본회의, 뭐 상임위원회 이런 거 출석하는 것도 조금 네.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출석 100%는 지키자. 그래서 음. 출석하고 그다음에 뭐 발의하고 질의하고 이런 것들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 보니까 출석을 가장 일찍 하셨다고. 네, 맞아요. 제가 원래 이것도 약간 제 인생을 보면 약간 좀 눈물이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요? 이제 뭐 다들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도 네. 이제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 때는 저는 이제 뭐 한 하루에 7시간씩 카페에서 일을 했어요. 네. 컵 닦고 뭐 이런 거 이제 네. 커피하고 뭐 팥빙수 만들고 이런 알바를 했었는데 근데 아르바이트는 정말 1분이라도 늦으면 굉장히 많이 혼나요. 맞아요. 네, 제가 그전까진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네. 늦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네. 항상 어딜 가더라도 저는 30분 전에는 항상 가려고 해요. 뭐든지 30분 전에 가자. 늦어도 10분 전, 20분 전에 가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국감장에도 저는 당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찍 30분 갔어요? 전에 가서 이제 앉아서 이제 책을 네.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기자님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기자님들 오신지도 몰랐어요. 막 카메라 설치하고 막 찍고 하는데 계속 책 보고 있는데 딱 보니까 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다른 의원님들도 사실 늦게 오신 건 아니고요. 일찍 오셔서 그 옆에 이제 회의실에 있어요. 이제 네. 회의실에서 이제 서로 이제 대화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현우님도 한번 여쭤보시죠. 질문해볼까요? 사적인 걸로. 인방답게 할 거니까 좀만 기다려보세요, 네. 여러분. 네. 정말 생뚱맞게 화제에 전혀 상관없는 얘기 하시면 네. 제가 불편합니다. 저거 보면 어깨 무거워요. 나는 10대 때 학창 시절에 늘 인기가 있었다. 맞은 건 O, 틀리면 X. 오케이. 하나, 둘, 셋! 솔직하게. 솔직하게. 남편분이 보고 계신 거 아닌가? 지난 그거 거니까. 다 알고 있고 서로 이제 아, 이런 예. 거는 다 미리 이제 예. 얘기를 했으니까. 들은 거죠? 네. 인기가 있었다. 인기가 있었다. 어떤 식으로, 네. 예를 들면 뭐,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일단 뭐 중고등학교 때 계속 반장을 했고요. 반장 출신이야, 그리고. 방송국장도 했어요. 오. 네, 방송국도 이제 운영을 했고,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남녀 공학이었는데, 네. 이제 예를 들면 특히 수련회 같은 거 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죠. 남자 여자들이 이제 다 섞여서 이제 수련회 하고 네. 점심 식사를 먹으면 이제 식판에 먹고 끝나면 이거 너무 좀 오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팩트니까요. 네, 그렇죠. 이게 정말 사실입니다. 네. 남자 친구들이 음료수를 사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식후에 먹으라고. 네, 이제 은혜하면서 네, 이렇게. 이제 사이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네.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음료수의 개수가 인기의 개수라고도 하는데 오늘 근데 보통 개수가 적으면 이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그렇죠. 뭐 네. 개수가 뭐 저 혼자는 마실 수 없었다. 혼자 마시기엔 벅찼다.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 누구 걸 선택해서 먹고 그렇게까지. 아니, 그러기도 어려웠다. 그러기도 이제 그냥 어려웠다. 친구들 나눠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인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반장 쭉 가셨고 하니까, 뭐, 쟁쟁한 분들도 있었겠지만, 또 눈에 띄었겠죠? 눈에 띄었을 겁니다. 이건 팩트니까. 네. 지난 거니까. 사실이니까. 솔직히 뭐, 네, 뭐 거짓말로 하셔도 우리는 알아야 할 거야. 진행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 그랬나 보다. 뭐 해서 넘어가는 거죠. 뭐 이제, 최연소, 더불어민주당의 최연소 의원이시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채팅하시는 분들이 좀 직구준 채팅을 해도 많이 분명히 이제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좋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네.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거. 은혜님 젊으신데 대단하시네요. 예. 누가 믿고 걸읍니다. 뭐 이러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원 출신이니까 네. 하버드에 유학 갈 정도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집안에 좀 돈이 좀 있지 않았나. 근데 그랬나요? 아니 그 아까 그러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셨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면 저의 뭐 너무 긴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정말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28살까지 반지하에 살았으니까 12평 반지하에 저희 가족이 다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생각하면 돈이 없었다기보다는 저한테 돈을 안 쓰신 거죠. 저희 뭐 학원도 안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집을 사셨어요. 집을 사서 2층에는 집을 사서 미혼모들이 지낼 수 있도록 이제 또 이렇게 꾸미셨어요. 그리고 미혼모들이 병원 가거나 이런 병원비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이렇게 보태시고 특히 지금 20년 동안 지역에 저희 동네는 좀 그 폐지 지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 20년 동안 폐지 지으시는 분들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수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뭐
정말 쌀을 외상으로라도 사서 그분들 밥을 식사를 좀 특이하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의 교육관도 특이하고 네.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게 너가 남한테 피해주는 거 아니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저희는 그렇게 사실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럼 뭘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해서 특히 요즘 보면은 제가 또 지방대를 나왔고 네. 뭐 좀 가난했고 하는데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때 그 총동창회 장학금을 받았어요. 이미 뭐 학교는 제가 수석으로 네. 신라대를 졸업을 해서 성적 장학금은 받고 있었고 추가로 장학금을 더 받는데 가계 곤란자들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면접에 갔는데 이 돈을 받으면 어디에 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럽 여행을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유럽 여행 가겠더니 면접관이 이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옆에 친구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니 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가계곤란 장학금인 거 아냐고. 근데 유럽 여행을 왜 가냐고. 근데 제가 그때 울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 엄마 지금 반지하에 서울에 살고 계시고 근데 등록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장학금을 받아서 뭐 그렇게 걱정이 없고 제가 하루에 7시간씩 일하니까 뭐 생활비 걱정 없습니다.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드린다고 하면 그 돈은 어떻게 보면 생활비로 사용이 되는 돈이죠.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유럽 여행을 가면 내 견문이 더 넓어질 거고 나중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장학을 받았죠. 그래서 그 친구는 받지 못했고 사실 좀 아쉽지만 근데 제가 또 받게 됐는데 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돈이 없었고 그래서 사실 그래요. 유학을 아예 갈 생각을 못 하죠. 네. 돈이 없으면. 네. 그래서 저도 일단은 그냥 뭐 합격이라도 해보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합격하고 안 하고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지원하고 안 하고는 제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일단 해보자. 네. 합격하고 그 이후에 생각하자. 이래서 합격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불효녀죠. 그래서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제가 뭐 카드론도 있고 뭐 좀 그래서 이래저래 뭐 30년 장기 대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빚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뭐 도박을 해서 돈을 날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무슨 그렇게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내가 배우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정말 인생 한 번이잖아요. 어떻게 사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인데 내가 정말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네. 야,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저도 유럽 여행 좀 가게 별풍선 좀 올려주세요. 손을 넓히셔야 돼요. 저는 뭐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들고 가는 거예요. 시청자들과 함께 여행 방송으로. 우리 함께 유럽 여행 갑시다, 여러분. 네, 진취적으로다가 1차적인 소비보다는 미래를 보고 소비하는 정인혜 의원님.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남다랐네요. 생각하는 게. 아버님의 교훈도 대단하시죠. 네, 지금 뭐 채팅방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을 때 아버님이 대단한 분이시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20년 정도. 네, 그래서 저희 제가 매주. 사실 얼마 전에 의원 선서 때도 얘기했는데 저희 집 가훈이 배워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줘라. 근데 저희 집에 뭐가 없어요. 이렇게 약간 미니멀리즘. 이제 공급. 네. 집에 뭐 있으면 갖다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자랐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또 하나 해드리죠. 자, OX입니다. O와 X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최연소 여당 의원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더욱 정치 이미지와 외적인 부분, 이를테면 패션, 이런 것들 솔직히 신경 쓰고 있다. 자, OX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계속 제가 오를 긍정적입니다. 긍정에 항상 신경 써요. 왜냐면 제가 사실 저는 이제 청년비례의원이셨던 김영진 의원님과 대화를 좀 많이 했어요.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0대가 청바지를 입으면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0대 국회의원이 청바지를 입으면 건방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어른들처럼 똑같이 정말 검은 정장을 입으면 또 이것도 너무 젊은 사람 같지 않다. 저도 사실 뭐 헤어스타일도 바꾸라는 얘기가 많아요. 좀 젊은 느낌으로 가라 하는데 그렇게 하시고 또 제가 또 너무 젊은 느낌으로 가면 이제 어른들이 그래도 의원인데 너무 그렇게 좀 가벼워 보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약간 좀 그 중간점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상도 네, 의상도 그렇고, 제가 외모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히 행동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막 의원처럼 사실 의원님들은 되게 좀 단답형으로도 많이 말씀하시고 네. 이렇게 보면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막 저처럼 막 그랬어요 저랬어요 막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네, 요새 말로 이제 청바지 입었다고 건방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꼰대다 채팅방에서. 네, 젊게 가시죠. 꼰대 말 듣지 마시고요. 적게 하시죠. 좋은 얘기네요. 적게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은 그래도 항상 이제 운동화를 신고 다녀요. 어허. 저도 약간 뭐 구두를 신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는 많이 솔직히 제가 오늘도 여기 제 방에 있지만 저는 방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저는 의원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듣고 만나고 그리고 와서 들어와서는 이제 다른 의원님들 만나서 제가 들은 거 전달하고 정책으로 같이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화는 항상 신고 다녀요. 나간다고 하면 국회 밖을. 네네. 저는 회관 밖을 나가야 된다. 네. 국회 밖을 나가야 된다. 네. 이 방에 있으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면 저는 최대한 나가 있으려고 합니다. 채팅방 보고 있습니다. 정래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최현소 더불어민주당 최현소 의원님이십니다. 국회의장님과 악수하는 거 보고서 네. 뭐라고요? 보셨네요. 팬돼서 영상만이 찾아왔거든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번 뛰셨다고. 네네. 아주 그냥 일거수일투족이 물론 다른 의원님도 그렇지만 더더욱이 또 정은혜 의원님이 특별하게 더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사실 다른 데서 얘기를 안 드려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제가 의원 선서를 한다고 해서 과거 영상을 많이 봤어요. 이제 다른 의원님들도 어떻게 선서를 하셨는지 보고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일찍 가서 거기 이제 국회 직원분들이 리허설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해진 동선으로 이렇게 몇 발자국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악수하고 책을 펴고 뭐 이런 것들을 리허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좀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딱 드리고 이제 악수를 해야 된다고 이제 하셔서 그래서 어디서 되게 편집을 잘 해주신 게 정은혜 의원이 생각했던 모습 하면서 또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다른 의원님들이 이제 남자 의원들이 이제 키도 크시고 하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저는 또 키도 안 닿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깜짝깜짝 뛰게 됐습니다. 이렇게. 네네. 3단 점프를 했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요새도 뭐 차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차가 없대요. 정은혜 의원님 차가 없어요. 차가 나오지 않는답니다. 국회의원한테. 네, 차가 나오지 않아요. 차가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자, 진짜 국회의원이면 국민들 어려움 소통하는 대중교통 타고 다녀야죠.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분들. 그거 하나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 정말 생각했던 게 저는 사실 저희 집에서 국회까지 버스가 있어요. 한 번에 오는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출근할 때도 이제 또 여기가 또 종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앉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좋은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래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이 막 30분, 1시간 단위로 있는데 제가 버스나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타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대학생 청년들을 이제 수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이제 대학생 청년들이 법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이제 보여주고 싶고 그걸 법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원까지 가야 되는데 토요일날. 그러면 제가 거기서 뭐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지 않는 이상 하면 한 2-3시간 정도 걸릴 텐데 제가 그 일정이 끝나고 또 바로 부산을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1시간 뒤에 부산을 가야 돼요? 그러면 공항까지도 멀고 그래서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약속을 지킬 수 없고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게 단점이 있습니다. 워낙 바쁜 스케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이제 의원실인데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항상 둘러보기, 꼼꼼히 살펴보기. 근데 진짜 거짓말할 거 여러분 이따 보여드릴 건데 진짜 별로 없으니 다 본 것 같아. 여기만 많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뒤에 있는 걸 우리가 좀 보고 자세하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볼까요? 여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여기. 여러분 하버드.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저도 미국 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번이 있잖아요. 저는 02학번인데 02학번. 네네. 근데 미국은 졸업한 연도가 학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스 오브 2018, 2018. 미국은 졸업한 연도가 또. 그래서 이것도 하버드 크림슨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이제 하버드랑 예일이랑 막 이제 경쟁하는 게 있어요. 미식 축구 같은 것도 막 싸우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이거 들고 가서 이제 막 응원을 하고 그런 게 했습니다. 네네네.
2018년. 야, 네. 이거는 이제 대학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석사니까 네. 여러분 대학원 네. 학부가 아니고. 네, 네, 네. 야, 그 위에도 또 이제 네. 저희 이제 제가 또 사실 교회를 다녀서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액자 기업 또는 경영이란 단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경영 쪽이 많이 이게 경영이 우리가 네. 알고 있는 뭔가 비즈니스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약간 매니지먼트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를 제가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제가 보니까 저보고 되게 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보고 운칠 복삼이다. 정말 운으로 국회에 왔다는데 사실은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 자체도 세상에 정말 저보다 똑똑하고 잘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기회가 사실 잘 닿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한번 쓰여지는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내가 그냥 내 욕심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좀 경영을 하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뒤에도 한번 볼까요? 뒤에 이제 여기 책도 이렇게 보이고요. 뭐 액자 이런 것도 보이는데 책 보면은 뭐 여성 정치인들. 이거는 받은 거예요. 이제 여성 국회의원은 이제 여기서 이제 주는 거고. 근데 보면은 제가 그 요즘에 뭐 90년생 연당, 뭐 386 세대 유감, 그 다음에 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들 어디로 갔을까, 뭐 이런 책을 좀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또래들이 특히 80년대, 90년대생들이 고민하는 게 뭔가. 사실 집에 책이 더 있긴 한데 지금 가져온 거는 이 정도 책이고, 뭐 그렇습니다. 네. 진짜 책은 여기만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당선증? 당선증을 받았을 때 사진이고 이게 이제 저희 그 선서문이요. 이거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직접 사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의원 선서를 합니다. 국회의원. 합니다. 이틀 전에 이제. 와. 최연소 국회의원 여당의 정은혜 의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보다 어리십니다. 어리세요? 저 80년생입니다. 네. 선생님. 어린 줄 알았어요. 저보다. 저거요? 여기 글러브가 있어요. 글러브가 있네요. 글러브 뭔가요? 이게 제가 출산을 하고 그러니까 임신하고 나서 25kg가 쪘어요. 25kg가 쪘는데 그걸 빼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할까 하다가 제가 복싱을 했습니다. 복싱이 이게 칼로리가 엄청나요. 특히 이게 제가 맞지 않으려면 정말 미친듯이 움직여서 피해야 되는 게 스파링도 하셨어요? 잭크로스. 그래서 스파링도 하고 잭크로스까지. 선생님 포즈 한번 보시죠. 포즈만. 잽. 방금 훅! 야, 진짜 권투 선수시다. 키가 못하는데. 오빠 다르시다. 나중에 이제 이거 복싱도 배웠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국회에서는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아니를 얘기해서. 바로 끼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럴 일 절대 폭력국회 안 됩니다. 대화와 타협, 이제 협상. 보호하려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네네. 자, 여기 신기한 게 좀 많은데, 이거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몰라요.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이게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꿀가당 방송이라고. 근데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가위바위보를 해서 뭐 무슨 정책을 만들고 뭐 했는데 거기서 제가 가위바위보를 졌더니 이거를 쓰고 이제 뭐 방송을 해야 된다고 하셔서 잠깐 이제 닭다리를 했어요. 그래서 책상일까요? 책상도 뭐가 없죠. 책상도 아니에요. 자, 여기 이렇게 보이죠? 여기 이제 정인혜 의원님 책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이제 직접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되고 되게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셨고 얼마 전에 그 대통령님께서 그 시정 연설을 하셨죠. 그날 제가 본회의를 갔는데 저를 기억 못 하실 줄 알았거든요.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사실 유튜브에 올리긴 했는데 보시더니 축하합니다. 충성되었습니다. 다시 오시더니 근데 그날 가셨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오시더니 정말로 축하해요 이러시더라고요. 한 번 더 오시더니 이제 저한테 또 진짜 축하한다고 이러셔서 정말 그래도 제가 좀 정말 되게 작은 어린 정치인이지만 저를 기억하시고 특히 청년들을 배려하신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책상이고요. 여기 이제 뭐 의자도 이렇게 있고 책을 아까부터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또 써있는데요. 저거 실제로 뭐 어디 받으신 건가요? 이게 선물로 받은 거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꽃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꽃은 금방
어떻게 보면 사라지잖아요. 제가 막 평생 간직할 수 없어서 그러면 어차피 꽃을 주실 거면 그러니까 액자를 사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액자를 받았는데 제 이름이 또 은혜고 제가 또 어제 그 의원서사에도 말을 했지만 은혜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회의원의 자리까지 온 것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노력했다기보다는 좀 주어져 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국민한테 갚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네, 좋은 액자도 깔끔하네요. 일단 이모지 자체가 그냥 심플하고 깔끔하고 약간 이런 느낌 되게 강하네요, 여러분. 자, 일단 앉아서 또 얘기를 많이 해보죠. 하고 그리고 궁금한 거 많이 물어봐 주세요. 네, 채팅방에서 지금 제가 많이 못 읽었는데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섭섭한 거 없으시냐고 또 물어보시네요. 제가 뭐 인터뷰 때도 말씀드린 게 그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저는 항상 그 살면서 그거를 되게 좀 많이 생각한 게, 그러니까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고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를 가지고 그 한계에 저를 가두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좀 한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는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짧은 기간이라도 제가 할 수 있게 된 거는 정말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사 딜리버리이기 때문에 전달해 드리는 거잖아요. 시청자분들의 뭐 질문이라든가 뭐 근데 우리 그 전에 댓글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이 선물도 준비를 했어요. 딜리버리니까 요거를 또 정혜 의원님께 드리고 한번 풀어보시죠. 풀어봐도 될까요? 포장 참 이뻐요. 케이크 이런 건가요? 아니면 뭐 빵 종류. 쿠키 뭐. 네. 근데 뭔가 좀 좋아 보이네요. 뭐 브랜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않고 의원이라는 느낌보다 그냥 동네 동생한테 주는 생일 선물 뭐 이런 거, 네 그런 느낌이에요. 포장 되게 고급지네요. 네. 책 같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맛있는 쿠키입니다, 쿠키. 이 정도면 되잖아요. 뭐 안 걸리잖아요, 저희가. 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도 그렇고 정의당 의원님도 다 똑같이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이제 정치인분들 또 이제 평론가분들 이런 인사분들 만나 뵙고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또 있죠. 이것도 같이. 그래요? 이건 특별히. 제가 준비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기둥이거리 오늘 선물 맞습니다. 자, 이거 장패드입니다. 장패드. 컴퓨터 키보드 밑에다가. 제가 사실 이게 없거든요. 지금 그냥. 노트북 하나 달라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길게 놓고서. 장패드. 네, 쓰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프리카. 와, 이거는 이제 저기 딱 이제 책상에 놔야겠네요. 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진짜. 얘가 이름이 이제 백호고요. 얘가 꿀잼. 꿀잼. 재미가 있다. 꿀잼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꿀잼이에요. 북한 마스코트가. 감사합니다. 요거 이제 저 뒤에 어디 있겠죠? 자기 사진할 때가 있겠죠? 너무 선물을 받기만 해서 뭐라도 드려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좋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드릴 게 있는데. 진짜요? 드려도 돼요? 뭔데요? 그래요? 선물 있어요. 이거 안 걸리는 거야, 이거? 이거 걸리는 거 아니죠? 받는 것도 처음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여기 이 선물이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뭐예요? 무슨 국회에 정은혜가 고추장을 돌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고추장이 아닙니다. 일단 하나씩. 고추장은 엄청 가벼운데? 이게 가벼운데요? 수건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 8월 8일이 저희 딸이 돌이었어요. 근데 첫 돌. 돌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신기하다. 되게 의미 있는 날이고.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수건을 하는데 이게 호텔 수건입니다. 제일 두꺼운 걸로 해서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는 이제 소정의 이제 선물이고요. 저희 딸 아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런 선물입니다. 글씨도 보이고. 네, 맞아요. 2018년 8월 8일. 지난 365일을 기억해 이렇게 메시지를 썼어요. 제가 365일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좀 힘든 것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아이가
돌리는 것도 있는데 제가 아기 난 지 1년이 되는. 이야, 정말 이게 사상의 전환, 여러분. 네네. 아, 고정관념을 깨네요. 아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또 내 자신의 인생이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애 낳은 지 1년. 와, 멋진, 진짜 멋진 맘이네. 워킹 맘이네. 그죠? 네. 와. 맞아요. 야, 생각이 진짜 남다른데요. 야, 이래서 사람들은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채팅방 어떤 분이 계속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워킹맘 얘기 나왔으니까 현장님 한번 질문해 주시죠. 저 워킹맘 활동하시면서 의정 활동까지 이어가고 네. 있는데 아까 서두에 이제 그 육아 부담을 하고 계신다고 네. 하는데 그래도 의정 활동하시면서 좀 이렇게 좀 걱정된다거나 뭐 그런 건 좀 없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돌잔치가 끝나고 제가 전화를 받은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딱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이 어디다 맡기지? 그러니까 막 기쁘다, 막 이제 출근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애기 어디다 맡기지? 네. 그런 걱정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한데 특히 제가 출근할 때 되면 애가 막 울더라고요. 엄마 가지 말라고 우는데 다행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6시에 거의 집에서 나오고 집에 들어가면 11시, 12시에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제가 아이가 우는 모습은 보지 않고 이제 아주 예쁘게 자는 모습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정은혜 생활법이라고 해서 이제 12개 법안을 만들었어요. 이제 봤어요. 기자분들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1호 법안이 뭐예요? 어쨌든 짧은 인정 활동이지만 근데 아니 지금 시간도 없는데 1, 2, 3, 5 언제 내고 있냐 패키지로 내자 그래가지고 12개를 한 패키지로 만들었어요. 정은혜 생활법은 제가 생활 속에서 느꼈던 그런 불편함을 이제 법제화한 건데 법으로 이제 발의를 실제 할 거예요. 근데 뭐 그냥 간단하게는 층간소음 방지법? 층간소음이 정말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사실 실제로 제가 한 6년 정도 스토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스토킹 방지법이라든지 특히 제가 미국에서 배운 게 지금 요즘 시대에 사실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좀 많이 갈등적인 구조가 있는데 저는 그 원인을 어린 시절에 우리가 함께 어울려 지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남녀를 분리해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뭐 남녀 칠세 부동석이다 이런 말도 있고 중고등학교를 가서도 남녀가 따로 살다 보니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도 보면 아동 성교육을 하더라고요. 특히 유치원 때 성교육을 하고 내 성과 다른 성이 뭐가 다른지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육체만 다른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어울려 지내는 법을 좀 배우자. 이런 생각에 이제 뭐 아동 성교육이라든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미혼모법도 있지만 제가 라떼파파 법이라고 해서 실제로 제가 미국 가서 너무 놀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미국에서는 뭐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는 거지만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4, 5시면 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이제 일찍 들어와서 아이랑 나가서 뭐 공원도 하고 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책이 저는 좀 육아 정책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자꾸 나라에서 책임져라 이런 말 사실 우리도 하고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데 국가 책임 안 져도 돼요. 저는 생각이 뭐냐면 국가에서 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한 달에 20만 원을 줘요. 정부에서 2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오는데 제가 만약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잖아요. 그럼 저한테 한 50만 원을 줘요. 그 돈을 어린이집에 내라고. 그리고 그만큼의 돈을 또 어린이집에 보조를 하고 어린이집 교사에게 또 보조금을 줘요. 근데 어린이집을 저도 사실 몇 달 보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서 못 보냈어요. 데려다 주고 오는데 애가 우는데 저도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냈는데 근데 보면 어린아이 한 명당 거의 한 100만 원 돈 가깝게 이제 나라에서 지원이 이미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린이집은 선생님 한 명당 아이도 한 2-3명이 배정이 되고 1대1 케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아시다시피 그 잠깐 1분 1초를 못 보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고도 있지만 가장 건강한 아이는 저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꼭 엄마일 필요도 없고 아빠일 필요도 없고 저는 공동의 뭐 한부모 가정이면 한부모 가정에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는 정책적으로 철학적으로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 방과 후 교육을 늘려요? 집에 빨리 와가지고 엄마 아빠도 빨리 퇴근해가지고 같이 시간 보내고 같이 저녁을 먹어야죠. 근데 우리가 보면 엄마 아빠랑 저녁을 그렇게 잘 못 먹잖아요. 다들 바쁘시고 일하시고. 그래서 라떼파파법은 그런 가정에게 어차피 어린이집에 죽어 그럼 가정에 주자. 100만 원씩 주자. 그러면
이와 병행할 게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해줘라. 아빠들이 보면 저희 또래들을 보면 네. 아버지가 맨날 늦게 들어오세요. 네. 회식이다 야근이다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네. 근데 아버지도 아이랑 지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시간을 나라에서 보장을 해줘라. 그래서 가족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고 부강하고 해도 네. 가족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네. 싶어요. 이게 이제 라떼파파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제 스웨덴에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제가 알기로 그 육아휴직, 남편들도 다 의무적으로 며칠을 다 보장받고 있잖아요. 스웨덴은 1974년도에 엄청 일찍했죠. 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남편들도 육아휴직을 내고 네. 똑같이 그래서 이제 뭐 한 손에 뭐 라떼 들고 그다음에 유모차 끌고 뭐 이래가지고 네. 라떼파파 얘기 나왔는데 네. 육아휴직은 아무튼 뭐 똑같이 남자도 여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휴가는 추가로 있겠죠. 네. 출산을 하니까. 근데 저도 네. 보면 한 100일 정도 되면 몸이 그래도, 근데 원래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2년이 걸리거든요, 여자가. 네. 어떻게 보면 제 세포 하나하나가 다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혈액도 변하고. 근데 2년이지만 일단 한 100일 정도 되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출산휴가는 따로 있고, 네. 그 다음에 육아휴직을 왜 쓰세요? 채팅방에서 네. 육아휴직 뭐 맞다고 하는데 네. 라떼파파 하니까 까루는 소주파파라고 한 손에 소주! 유모차 한 손에. 제가 애주가다 보니까 음주운전. 음주운전 안 되지. 유모차도 차니까. 그래서 음주 가중처벌도 있어요. 네, 그것도 하셨던데. 그게 어떻게 지금 왜냐면 네. 전 우리나라 너무 음주에 있어서 반대하다. 특히 음주 사고. 음주. 저 이거 살인이거든요. 예. 또 한 가족을 파괴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술을 마셨다고 감형하는 게 말이 돼요? 더 처벌을 해야지. 저는 그래서 음주 관련해서는 조금 강하게 해야 된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네. 보통 이제 술 먹고 했다 하면은 조금 이렇게 네, 맞아요. 감형이 감정이야. 되죠. 예. 그러면 오히려 더 가중을 해야 된다. 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음주.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제가 또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 할 때도 많이 다 공감이 간다고. 오히려 음주는 가중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정. 네네. 인정 하시네요. 여기 아마 질문들도 재밌는 질문들이 있었을 네. 거예요. 꼭 정해진 질문 안 하셔도 되고, 네네. 그죠? 있는 편하게 질문. 그냥. 네. 의원님 라떼파파법 주변 반응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일단은 뭐 의원님들도 생각하지 못한 거. 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그 세대 공존이라는 말을 네, 들으면 네, 네.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아이를 어디 맡기지 해서 이제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애기 어떻게 하고 출근해야 네. 돼요? 이랬더니 의원님들 하시던 말씀이 국회 어린이집 보내. 네. 근데 국회 어린이집이 정말 좋아요. 시설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다 좋아요. 이거다. 국회 어린이집 보내야겠다 했는데 저한테는 불가능했어요. 왜냐면 지금 아이가 1살이잖아요. 네.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왕복으로 2시간이에요. 네. 그 아이를 태우고 왔다 갔다 출근을 해야 되고, 특히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침 6시에 출근했다 12시에 들어가는데 그 시간 동안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안 봐주잖아요. 네. 아이가 중간에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 어떻게 가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게 그런 거죠. 50대 남성이 국회의원이 봤을 때는 그래. 만약에 탁상 행정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그냥 책상에서 법을 만들면 그러면 육아휴직 뭐지 어린이집 지으면 되겠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 그거는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 알 수 있고 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생활에 근거한 법. 실제 워킹 맘이시고 그러니까요. 딸아이가 있으시고 네. 돌진한. 또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게 의원님이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활동, 또 입법과 정책 네. 관심 많으시고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이제 선언도 좀 하셨는데 예전 인터뷰에서 아프고 힘들어하는 청년들, 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단 한 번에 개척하기 힘든 청년들,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좀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생활법 말고도 또 계획하고 계신 일 있으세요? 저는 이제 사실 좀 집중을 하는 게 80년대, 90년대 생이에요. 네. 근데 제가 뭐 청년 미래로 됐지만 저는 청년 20, 30대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30대 이하의 미래 세대들을 대변하고 싶다. 네.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보면은 저는 우리가 물론 같은 세대니까 공감하시겠는데 너무 좀 착하게 자란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어른들이 정해놓은 길이 있었어요. 네. 너희들은 이런 정도의 공부를 해서 이런 학교를 가서 이런 회사에 들어가면 돼 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다들. 네. 그래서 공부하고 뭐 스펙도 쌓고 살았는데 정작 이제 졸업하니까 일자리도 없고, 근데 이미 그 젊은 날에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네. 너무 많이 우리가 솔직히 좀 너무 착하게 산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지금 책을 2권을 쓰고 있는데 네. 하나는 제가 하버드에 간 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네. 하버드 간 스토리를 하나 쓰는 게 있고요. 제목은 기다림? 체험 뭐 기다림. 네, 뭐 그런 거죠. 기다림. 그래서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제가 실제로 하버드에서 한 30명 정도를 인터뷰했어요. 네. 외국 친구들을 남편이랑 인터뷰했는데 그 친구들을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한국 네. 친구들도 포함인데 어릴 때 그 친구들은 뭐 국영수 이런 학원 안 다니더라고요. 학원 다녔다고 하면 예를 들면 수영 학원, 뭐 미술 학원 이런 오히려. 아니면 뭐 와, 제 또래 여잔데도 막 농구를 그렇게 잘해요. 그냥 운동선수가 아닌데도 농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카누, 카약 이런 거 하고 그런 운동을 하고 저는 그래요. 어린 시절에는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가야 되고 운동장을 나가야 되고 뭐 다른 어떤 예체능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되고 공부는 학교 공부로 충분해야 돼요. 학교 공부만 해도 네. 대학을 가면 돼요. 네. 그건 근데 지금은 뭐 너네 학원에서 배워왔지 아니면 학원 안 가면 친구도 없다면서요. 진짜 제 친구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네. 이런 사회가 좀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 요즘 입시제도 바꾸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전에 입시제도도 중요한데 학벌주의 사회가 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은 제가 어제 연설에도 얘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30년 전에 하신 네. 말씀이 네. 굳이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네. 사람 대접받고 있는 사람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 이런 걸 강조하셨거든요. 대학을 안 나오면 어때요? 뭐 내가 뭐 하면 어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제가 예를 들면 열심히 뭐 빵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열심히 뭐 공장에서 일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이 많으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직업에 약간 귀천을 둔다는 거? 네. 저는 직업에 귀천은 정말 없고 직업에 저는 사실 아까 비유를 하지만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마약 딜러요. 이게 사실 좋은 직업이 아니죠. 근데 하지만 직업이 어떤 직업이 귀하고 천하고는 절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그런 걸 좀 오히려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90년대생 분들이 굉장히 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80년대생인 저희들은 그냥 거기에 어떻게 보면 좀 순응하고 살았다고 봐요. 근데 90년대생 분들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안 거죠. 아, 선배들이 저러네? 저렇게 스펙 쌓아도 취직 못하네?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뭐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부터 자기의 적성을 해서 이제 개발하고 직업 그렇죠. 뭐 고등학교나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그런 세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육적 관점에서 고민 많이 하고 네네. 예. 학벌은 좀 학벌 위주의 사회는 없어져야 된다. 네. 지금 말씀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들 이제 전달해 드리고 딜리버리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네요. 예, 말씀을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죄송해요. 자 나가신 거 아니,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아니 소통 좀 하자. 까비야 내 것도 좀 읽어줘 하는데 끼어들 틈이 없어요, 여러분. 방금 늦게 오신 분들이. 읽어주세요. 제가 눈을 네, 잘 안 보여서. 읽어드릴게요. 늦게 오신 분들이 또 자기 거 안 읽어주니까 뭐 소통 안 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는 읽어드릴 수 없고 중간중간 또 말씀 주시면 제가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뭐 다른 의원님 안부를 왜 여기서 정은혜 의원님한테 저는 드릴게요. 김성수 국회의원님 잘 계시냐고. 어제 김성수 의원님이 제가 그 대변인 할 때, 부대변인 할 때 대변인이셨어요. 16년에. 아. 네, 그래서 또 인연이 있습니다. 네, 신라대학교 나오셨고요. 네네. 네네. 아까 이제 다 얘기했었죠, 우리가. 네네. 하버드는 이제 대학원 네네. 그쪽에서 나오신 거고요. 네. 하버드가 사실 그거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떤 분들이 저보고 학벌 세탁이다. 왜 학벌 세탁을 하냐. 왜 학벌 세탁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제 지방대를 나와서 이제 하버드를 갔으니까 그렇게 제가 그런 이름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었고 제가 어릴 때부터 정치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계속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하버드를 간 거였고 특히 사실 하버드는 정말 특히 케네디 스쿨은 그 공공정책 대학원 중에서 그러니까 순위가 1위예요. 1순위예요. 미국의 그 대학원 순위에서도. 그래서 정말 그곳에 가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생각했고 사실 케네디 스쿨이 중요한 게 뭐냐면 공익을 생각해요. 저 하버드 가서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 학종 지금 제가 뭐 임플란트 학종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맞지 않았던 전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하버드 같은 학교는 뭐냐면 내가 그만큼 배웠으면 그만큼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해요. 사실 미국도 말이 긴가? 미국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요. 사실 가난한 사람 부자의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근데 미국은 부자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그만큼 기부를 해요. 그리고 내 세금 더 걷어가라 막 이렇게 시위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 돈은 많지만 그렇게 막 그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만큼 물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만약에 내가 남들보다 더 가졌다면 그 가진 거는 다른 사람한테 저는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채팅방에 제가 UCLA 우쿨라 대학교 나왔습니다. 대전 월평초교님이 월평초 나오고 이쪽 나왔어요. UCLA도 한번 갔었어요. 네네. 저도 대전 출신이니까 반가워서 이거 드렸습니다. 그거 너무 평가방송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혈연, 지연, 혈연 이런 거 저는 이제 지향합니다. 의원님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공영 방송이 아니라서 개인 방송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특히 저는 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얘기지만 저는 인연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오늘의 만남, 시청자분들의 만남. 그래서 인연으로 만약에 혹시 저를 어디선가 보게 되시면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시사 딜리버리에서 그때 시청했어요라고 말씀해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또 많이 반갑게 인사하고. 저 진짜로 이제 뭐 밖에 나가서 혹시라도 정례 의원님 보면은 또 아는 체하고. 당연하죠. 언제든지. 의원님 저 가봅니다 하면서. 여러분 길거리에서 혹시 보시면 무조건 안치하세요. 정례 의원님이시죠? 이렇게 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겁니다. 지금 막 방위비 분담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거보다 지금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제 방송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일자리라든가 이런 좀 관련된 것들 많이 물어보시면 우리 정례 의원님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일자리 뭐 얘기도 이제 할 건데 일자리보다 그 아까 또 중간에 뭐 워킹맘 얘기 나오고 육아휴직 얘기도 나왔는데. 청년 실업 얘기도 이제 그죠. 실업 얘기도 뭐 많이 나고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하니까요. 근데 이 저출산 얘기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요즘 정말 문제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은 뭐 진짜 대한민국이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애를 안 낳으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뭐 해줄 만한 것들이 없는 거. 지금 뭐 현재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낳으면 뭐 얼마씩 지금 보조금을 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말고 좀 더 궁극적이고 좀 포괄적이고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또 실감나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출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 이게 저도 이제 산자위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정책을 한 가지 부서에서는 할 수 없더라고요. 이게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면 정말로 지금 청년들이 왜 아이를 안 낳는다고 생각하세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공감하실 텐데 경제 아닐까요?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한다. 내가 애를 키울 자신이 없어요. 경제력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물론 있는데 제가 주변에 들었던 거 좀 마음 아팠던 거는 내가 사는 게 힘드니까 이 아이한테 이런 삶의 경험을 주고 싶지 않다.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내 손에서 내 DNA를 끊어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책임질 자신 없다. 경제와 관련된 것도 많고. 저는 사실 저게 많이 공감을 하는데 물론 저도 이제 아이를 낳으면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정말 슬픈 얘기지만 먹는 분유가 달라요. 분유가 가격이 다 달라요. 고급 분유는 그만큼 막 비타민도 들어있고요, 막 단백질 이런 거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사실은 돈이 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또 분유 자체가 퀄리티가 낮은 분유를 먹을 수밖에. 저는 놀랐어요. 그러니까 분유 종류가 많아가지고 왜 분유 종류가 많지? 또 봤더니 그 성분이 다 다르더라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먹는 게 달라요. 좋은 거 먹이고 싶은 건 부모랑 똑같은 거. 물론 입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쵸? 그냥 뭐 저도 지금 요즘은 그냥 그 언니들한테 그 아이들 입던 거 이렇게 얻어가지고 입어요. 사실 입는 거는 애들이 금방금방 커서 괜찮거든요. 근데 먹는 거는 또 되게 좀 마음이 아프고 저는 약간 그 현우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기보다는 미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보면은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는 나보다 더 좋은 세상에 살 거야. 그렇죠. 우리도 어쨌든 솔직히 저희 부모님도 어머니도 이제 대학을 안 나오셨어요. 근데 저는 대학을 나왔어요. 나보다 더 나아. 저도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대학 안 나왔는데 전 대학 나왔거든요. 그러면 나아지고 있다. 내 자식은 잘 교육시켜갖고 부모님 부모 마음이죠. 솔직히 진화. 저는 그거를 보고 놀란 게 부모는 아무리 부모가 잘나도 내 자식이 더 잘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요. 차라리 그거 내 자식 다 주고라도 내가 못나게 사는 게 좋은 게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아이를 낳아서 지금 낳았을 때 내가 2019년에 아기를 낳아서 이 아이가 20, 30년 뒤에 지금의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희망이 잘 안 느껴지는. 그거는 뭐 한 가지 정책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전반적인 이제 사회 구조나 뭐 특히 아까 말한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자리, 경제, 뭐 특히 주거도 사실 문제가 너무 많죠. 저도 사실 지금 월세 살아요. 그래서 지금 돈이
집을 결혼하니까 딱 사실 그거 제일 걱정 아니에요? 결혼 어떻게 해요? 집이 있고 그렇죠, 네. 가정가구도 요즘은 입 하셨으니까 저도 월세 살아요. 입이 하신 분들은 원룸에 원룸 저도 서울시에서 또 발표했잖아요. 뭐 신혼부부 그거 네. 주택 뭐 그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청약을 청약을 알아가지고 들어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니 근데 저는 정말 듣고 싶어요. 근데 청약은 뭐 어디서 하는 거야? 뭐 국토부에서 하는 거야? 어디서 하는 거야? 도대체? 잘 모르죠. 아는 그 사람도 몰라요. 아니 근데 청약을 하려고 했는데 은행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게 다 있어요. 뭐 요즘 뭐 어플들이 많죠. 이제 청약을 보는데 아니 집이 없어서 청약을 보는데 아파트가 막 7억, 6억. 아니 그런데 청약돼서 당첨되면 어떡할 거야?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 팔아야지. 예를 들면 뭐 그들로 대출을 해준대. 그러면 그거 나 정말 죽을 때까지 그것만 갖다 주는 거야? 뭐 밥을 먹을 수 있나요? 뭐 어떻게? 진짜 청약으로 집 구하기도 어려워요. 왜 청약도 안 돼, 뭐도 안 돼. 근데 이거는 정말로 국가에서 해결을 해야죠. 주거 문제, 그러니까 정말 주거 의식주 문제. 관련된 거는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그렇죠. 존엄성을 유지하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네.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 있지 않고 사실 제일 마음 아픈 거는 저는 우리나라가 뭐 자살률 1위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 이유가 있는 뭐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살기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라. 뭐 아까 언뜻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미국 방위 분담금 뭐 이런 것도 네. 얘기하시고 뭐 공수처 설치 이런 것도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에요. 네. 근데 이미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 당의 지도부라든지 네. 이제 50대 이상의 의원님들이 네.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성. 저는 이런 부분을 하고 싶다. 뭐 네. 육아라든지 이런 거 정말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작은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고 저는 가족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퍼플리즘 정책은 오래 못 갑니다. 채팅방에서 얘기 나오고 있네요. 얘기 쭉 들어보니까 현호님도 그렇고 정혜 의원님도 그렇고 이제 결혼하셨잖아요, 두 분이. 약간 동네 어디 반상용 농가 아까 집 집 얘기하시고 그냥 집이 어때? 자기 집에는 어때? 잘 크고 있어? 막 이런 얘기하고 있고 너무 약간 뭐랄까 사람 냄새? 너무 풋풋해요. 국회의원이라서 막 위에 있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정혜 의원님 진짜 동네 그냥 동네 주민 같네요. 의원님 보니까 이게 미래도 고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청년 삶, 주거 1위도 하시는데 보니까 또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하시면서 에너지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처음에 청년 창업해가지고 이제 중기부, 중소기업부를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게 이름이 되게 길잖아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부예요. 근데 두 부서를 합해서 하나로 보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은 우리나라의 아까 말한 그 1% 대기업이라고 해야 되죠? 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히 제일 큰 부분이 에너지, 뭐 원전이라든지, 뭐 태양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력발전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나 뭐 조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기업에 관련된 건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제 뭐 대통령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하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 원전이 굉장히 싸요. 제일 싼 에너지예요. 근데 제가 그때 국정감사에서도 질의한 게 아직 우리가 지불하지 않은 비용이 있습니다. 가장 싼 에너지는 맞는데 원전이 저도 공부하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원전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2만 년을 보관해야 돼요. 2만 년 동안 이제 지하 뭐 창고나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화장실 없는 아파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원전이 되게 많아요. 원전 폐기물을 처리하는. 지금 근데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되게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뭐 고준위, 그 다음에 중저준위 이렇게. 근데 중저준위는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원자력 그 이제 할 때 쓰는 장갑이라든지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약간 방사능이 묻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중저준인데 이거는 경주에 지금 한계가 있어요. 뭐 그쪽에 이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고준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 방사능을 사용한 폐기물 그걸 저장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임시 저장소에 다 쌓아놓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포화 상태가 될 거고 이게 원전 임시 폐기물 저장소를 하루아침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대책도 없이 정말 화장실 없는 아파트다? 제가 말했던 게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러면서 계속 원전을 얘기하시는데 뭐 결과적으로 저는 뭐 이제 지금 뭐 태양력이라든지 뭐 조력, 수력 이렇게 자연의 에너지를 써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중간 단계를 저는 좀 제안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나마 덜 이제
그러니까 뭐지? 그냥 그나마 좀 친환경적인 거? 그런 석탄 에너지나 원자력에 비해서 그런 게 지금 LNG, 수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LNG도 사실 완전히 친화적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것보다는 좀 덜 이제 환경에 오염이 된다. 사실 우리나라 미세먼지도 저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2016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는 이 정도로 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뭐 미세먼지 얘기를 뭐 잠깐 들었는데 돌아왔는데 막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올해 초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더 느끼시는군요. 네.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에서 그 한국 미세먼지 기사를 보고서 이거 너무 좀 심하게 반응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와 저는 눈 따가운 거 보고 그다음에 아이도 데리고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너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산다는 건 이거는 당장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채팅방에서는 또 이제 뭐 일자리 얘기하시네요. 지금 공장의 일손이 너무 모자란다. 90% 이상이 외국인이다. 외국인 노동자다. 지금 너무 이제 모자란다고. 그런 걱정도 하시고 뭐 건보료 얘기 계속 나오고 저도 미치겠습니다. 건보료 또 오른대요. 지역가입자들은 건보료가 또 몇 프로 오른다고 하죠? 뉴스 나온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그거 다 세금이죠. 다시 또 이게 걷어가지고 국민한테 좋게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것인데. 제가 그거 하나 얘기할 수 있어요. 눈 높은 거? 그거 지금, 그쵸? 그거 지금, 그거 쓰셨는데. 청년 실험은 다 지자 때 눈 높은 거지. 근데 제가 언제 택시를 타고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택시 아저씨가 이제, 저 이제 정치한다고, 이제 신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 그런 얘기 굉장히 잘 듣거든요. 그게 진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적이죠. 네, 그래서. 진짜 근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왜 취업 못하는 것 같아요? 했더니, 요즘 청년들은 말이야, 뭐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뭐 편한 일만 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래서, 그럼 그게 문제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구나. 근데 기사님 따님은, 따님이 있으시죠? 그래서 따님은 뭐 어떤 일 하세요? 우리 딸은 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무슨 회사에 다니고 있지. 근데, 그래서 제가 어느 카툰을 봤어요. 그래서 그 카툰에서 그런 그림이 있는 게, 그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른분이 요즘 청년들은 힘든 일 안 한다. 그래서 아들이 이런 거예요. 예, 아버지. 그래서 제가 공장에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딱 카툰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아이일 때와 다른 사람의 귀한, 내 아이가 귀하면 다른 사람 자녀가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공장에 다녀도 내가 정말 공장에 일이 좋고 또 일을 하고 싶어서 다니는 것과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는 사실 많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제가 미국에서도 정말 놀란 게 미국에서는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처우가 굉장히 좋아요. 저희도 막 학교에서도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면 완전히 되게 막 깍듯하게 대하고 그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 학교에 급식이나 그러니까 학교에서 카페테리아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죠? 그 매장? 식당? 이제 학교에 이제 학생회관? 학생회관 같은 데 일하시는 분들이 파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학교에 조금 요구를 해서 파업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저희가 막 한 2-30분 걸어서 음식을 먹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한 달 이상을. 근데 아무도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저분들도 저분들의 권리를 지켜야지. 저분들의 권리를 지키는 거에 우리가 이거 조금 불편하면 어때? 참고 해야지.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좀 몸이 힘들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육체 노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도 다르고 인식도 다르고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인드가 진짜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역지사지가.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의원님의 바쁜 시간을 다 뺏을 수는 없으니까요. 중소기업은 일한 만큼 안 준다. 대기업 네네네 맞아요. 합창하는 것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짧게 해주시죠. 중소기업 갑질 문제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고 마지막 하나 질문인데요. 정말 여러분 이제 들어보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솔깃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짜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소개해 주시죠. 최근의 이슈인데 다크웹 아동 사이트 논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또 이제 대한 법안도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많이 됐는데요.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처벌이 약하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동 음란물.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특히 하신 분이 대한민국 분이시라는 게 너무 한번 놀랐고 한 번 더 놀란 건 그 처벌을 받은 거가 1년 8개월? 1년 8개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이랑 같이 이제 미국 이제 법령이랑 사이트를 다시 또 찾아봤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똑같은 범죄했으면 그냥 무기징역이고요. 얼굴 신상 공개되는 건 당연하고요. 무기징역이고 그러니까 최소 18년 정도의 형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이게 아동 포르노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 그 철학도 달라요. 뭐냐면 아동 포르노를 보는 사람을 처벌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동 포르노를 보고 모방 범죄를 할 것이다. 그래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뭐냐면 미국이나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게 처벌이에요.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그 영상 자체는 만들어진 게 물론 아동이 아무리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아동은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어요. 마치 저는 그거 비유를 배워. 만약에 제가 한 살이죠, 딸이. 걔한테 투표권을 주고, 야, 다음 대통령 뽑아 해놓고, 제 딸이 투표해서, 얘가 투표한 거거든요? 막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 자체가 범죄고, 지금 제가 또 하나 더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요즘 사실 이렇게 합성? 합성해요. 얼굴 합성해서. 특히 우리나라가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요즘에는 영상도 합성이 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봤거든요. 그래서 영상까지 합성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고소를 여자 연예인이 고소를 해도 명예훼손으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성범죄가 아니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조두순 다 아시죠? 굉장히 좀 오래전 일이지만 이제 출소가 내년 12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12월 13일이 출소 앞둔 지 1년 전, D-1년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고 너무 놀란 거야. 뭐냐면 피해 아동이 있잖아요. 피해 아이가 있는데 조두순이 접근을 얼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접근 금지 이런 게 내려지긴 해요. 전자발찌도 이제 차이 되고 출소하면 얼마나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가까이 거리를? 그 피해 아동 동네 구까지 안 될까요? 뭐 무슨 구까지는 그래도 접근 못하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그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한 5km 정도를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한 5km까지는 갈 수 없게 해놨는데 저 너무 놀랐어요. 100m. 아 지금 100m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두순이 출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 아동에게 100m까지 가까이 갈 수 있고요. 100m면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표 앞이잖아요. 남자가 달리기 해도 10초, 20초면은 잡을 수 있는 건데 충분히. 조두순이 피해 아동에게 100m 안에 갔을 때 경찰이 출동을 한대요. 그럼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너무 늦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진짜 법을 보고. 그래서 이건 정말 사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안 되더라도 다른 도시라든지 그쵸? 다른 지역에 살아야 되는데 100m는 당장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긴급하게 왜냐면 12월 13일이 D-1년이어서 그 전에 좀 같이 이제 시민단체들이랑 해서 지금 준비 중이시고 네, 법안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거리를 더 두고 저 팀마다도 뭐 그거는 다시 범죄하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100m는 너무 심하다. 이거는 좀 많이 홍보를 좀 해주세요. 이거 너무 말이 안 돼요 정말로. 100m까지면은 와 아니, 원래 법이 그렇게 돼 있죠 지금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이거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법들이 굉장히 처벌도 약하고 그런 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인가? 성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인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일지는. 자, 아동 포르노 얘기하고요. 이따가 또 조두순 얘기까지. 리얼돌 수입 허가했는데 성범죄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토크님이 또 말씀. 그래서 제가 사실 리얼돌 그날 좀 국감장에서 이슈가 됐죠. 근데 제가 조금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그게 제 상임위였어요. 저희 상임위원회에 의원님이 가져오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날 출근한 지 거의 한 이틀, 3일밖에 안 돼서 또 저 같은 경우는 막 굉장히 하루에 거의 2-3시간밖에 못 자고 이제 질의서를 작성해서 발표하고 이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다른 의원님이 이렇게 하실 때 많이 집중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국감장에 리얼도를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굉장히 불편했고요. 그리고 뭐 그거를 뭐 산업으로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있는데 일단은 조금 굉장히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관심을 좀 주목받는데 너무 집중한 것은 아닌가 이런 비판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걱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시사 딜리버리 그 댓글로 또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까 먼저 청년 주거 문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와 현재 패스트트랙에 대해 더 쉽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여린어글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그 청년 실업 문제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자체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청년 실업 문제? 쉽게 설명해달라고 하네요. 아, 쉽게 설명해달라고요. 공식 댓글에. 아, 네네네. 공식 그냥 거기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조금 붙여가지고. 일단 원래는 법안이 하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정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일단 뭐 예를 들면 우리도 뭐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이런 거 많이 하죠. 이제 보조 그런 거 하면 이제 그 위원회에 올라가고 또 소위에서 논의하고 뭐 예산도 결정이 돼서 또 뭐 이제 또 뭐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땅땅땅 하고 이런 기간들이 정말 몇 달, 뭐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만큼 법을 꼼꼼히 보고 정말 필요한 법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은 신속한 법안. 예를 들면 지금 방금 그 조두순 같은 경우 좀 빨리 해야 되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렇게 신속한 법안들은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중간 절차 없이 이제 당이 합의를 해서 제출을 했을 때 정말 빨리 통과를 시키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선거법이라든지 이제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들을 지금 이제 상정이 되어 있고, 이제 국회의장님께서는 뭐 12월 3일, 뭐 4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본회의에 상정을 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패스트트랙 반대로 슬로우트랙도 고민하자고. 일부러? 신중하게 다뤄야 할 거는 좀 신중하게. 근데 저는 약간 좀 실망스러운 게 들어와서 제가 어쨌든 20대 국회에 늦가기로 이제 뭐 8개월 앞두고 들어왔다 했는데, 그 전에 그러면은 3년 반 동안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법안들 중에 통과가 된 게 30%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결률 떨어지고.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법안만 찍어내는 거지. 정말 되는 그다음에 될 법을 만들고 돼야 하는 건데 그렇게 법이 지금 계류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2회기가 끝나면 이건 또 폐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패스트트랙 나오니까 채팅방에서 이제 흑지사님이 선거법도 패스트트랙에 들어와 있냐, 그게 왜 급한 거냐, 선거법을 뭐 그렇게 빨리 이거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저가 사실은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에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당장 내년 이제 총선이기 때문에. 네네네. 선거법이요? 네. 선거법은 알아요. 선거법 알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거법이 아니라 그 선거자금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거자금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소선거구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한 지역에서 한 명을 뽑죠. 그러니까 1등만 살아남는다. 내가 정말 예를 들면 100표를 얻고 내가 99표를 얻어도 100표 얻은 사람이 당선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100명이 지지를 했고요. 99명이 지지를 했는데 100명을 지지한 사람의 의견만 반영이 되겠죠. 나머지 99명이 지지한 사람의 의견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실 장기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라고 해서 한 선거구제 안에 후보를 여러 명을 내고, 그래서 뭐 1, 2, 3등을 뭐 이제 당선시키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됐는데, 지금의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그냥 간단히 말해서 그 정당이 득표한 대로 그 비율적으로 비례대표를 뽑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예를 들면 뭐 100표를 얻었으면 여기에 해서 10명, 그렇죠? 저는 만약에 90표를 얻었으면 뭐 9명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저 같은 그 소수의 정당도 이제 의원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소수의 의견을 더 대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은 여야 의원님들의 의견이 좀 많이 달라서 굉장히 또 예민하잖아요. 근데 지역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선거에 유리기도 하고 그래서 비례대표를 늘리니까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다 더 국민의 뜻을 많이 반영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공부한 거잖아요. 그런 취지는 또 우리가 공감이 가고, 그것도 지지를 해줘야죠. 그리고 의원 연금 맞죠? 제가 그 시간 네, 의원 연금제는 왜 있는 겁니까? 아니, 그거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의원 됐다고 하니까 국회의원 연금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좋겠다, 몇 개월 하고 그냥 평생 연금 받겠네, 좋겠다 많이 하시는데, 의원 연금 없습니다. 네, 없답니다. 후대 때인가 그전에 폐지됐어요. 네, 그 김강진, 제가 계속 강진 의원, 김강진 의원님 얘기하는데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 19대 때 없어져서 저는 연금이 없고요. 의원 연금 자체가 없습니다. 좀
수도 있겠네요. 솔직히 몇 달하고 몇 년 평생 받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안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근데 또 이제 내년에 또 총선이 있으니까, 네. 일단은 5월 말까지 하시는 거고, 네.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또 이제 계속해서 국회의원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는 네.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계획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내년? 제가- 5월까지는 하실 건데.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네. 남편이랑 저랑 똑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왔잖아요. 근데 남편한테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 너 처자식 생겼으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네, 저보고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무슨 이렇게 욕심이 많아? 왜 애를 떼어놓고 나가려고 그래?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좀 사실 모르겠어요. 좀 죄책감도 있었고 뭐 다양한 이제 감정이 있었는데 일단 그러면서 제가 정치를 16년 하면서 느꼈던 게 정치를 하다 보면 자꾸 자리 욕심이 나요. 왜냐면 이게 뭐 안 좋다기보다는 제가 예를 들면 아까도 뭐 조두수법을 해야 돼요. 네. 제가 근데 의원이 되면 너무 쉽게 그걸 빨리 법안을 만들고 막 통과시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의원이 아니면 하는 게 되게 어렵죠. 막 나가서 막 피켓 들고 시위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니까 물론 자리가 먼저냐 그 의미가 먼저냐 이렇게 약간 혼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 자리가 아니라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이 꼭 뭐 배지를 달아야 돼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는다기보다는 만약에 제가 다시 뭐 저는 이미 사실 좀 늦게 들어와서 어떤 지역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당에서 나중에 뭐 선거쯤 돼서 청년이나 여성이 필요하다 해서 나가라고 하시면 뭐 그런 지역에 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제 역할을 좀 하려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국회의사당 정은혜 의원님실입니다. 정은혜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사 딜리버리죠. 한 달에 한 번쯤 우리가 또 이제 정치인분들 또 뭐 토론가분들 뭐 유명 인사분들 만나가지고 이것저것 또 전달해드리고 질문도 좀 해드리고 여러분하고 소통도 이끄는 방송인데요. 오늘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1시간 반 넘게 지금. 네,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일단 하나 질문하면은 일단 최소 3분 5에서 5분 정도. 너무 말씀을 잘하시니까 제가 아까 아프리카의 별명 설명충이거든요. 저도 설명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울을 보는 것처럼.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쫙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는 좋거든요. 근데 시청자분들은 또 그럴 수 있죠. 자, 아프리카 TV는 오늘 처음이셨어요? 네, 그죠? 뭐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 생방송은. 네네네. 네. 오늘 이제 끝으로 소감만 듣고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아프리카 TV? 네,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좀 거리가 조금 있어서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차피 이게 뭐 다시 보기가 되죠? 있습니다. 네, 다시 보기가 되면 그때 이제 댓글 올려주셨던 거 제가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이제 또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늦게 오신 분들이 계속 물어봐요. 몇 살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요? 너무 젊어 보여. 83년생 만 36이죠? 최연소 여당 의원님이십니다. 저보다 어리신 거죠,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이제 활동 남은 기간 활동하시고 또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서 빨리빨리 좀 이렇게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지름길을 만들어주시길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아프리카 TV에 그때는 이제 말을 제가 대답을 짧게. 그때는 스튜디오로 그렇죠, 스튜디오로. 문화자님이 좀 힘좀 네네. 써가지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딱 각 당에 한 분씩 초대해가지고 원탁에다가 그냥 생방송으로 때리는 거예요. 여기 정의당, 뭐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쫙 해가지고 그러면 정말 볼만할 텐데 의원님들이 서로 막 이렇게 각자 주장도 하고 토론하는 모습이 정말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일단은 선물을 드렸고요. 이거 이제 뒤에 다 해주시고 저희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고 오늘 현우님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 달에 또 다른 분하고 찾아뵈야죠, 여러분. 네, 다음은 아마 정치하시는 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고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또 파이팅 하라고 화장실 가면 정은혜 파이팅을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기죽지 말고 어리다고 무시 막 당하지 마시고 국민의 뜻을 발현하시라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정은혜 파이팅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은혜 파이팅! 감사합니다. 정은혜 오늘 정말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